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겠습니다. 마음과 기운을 연불 일성에 주하면서 연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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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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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원기 105년 12월 9일 수요마음 공부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명섭 교우가 동포온 첫 번째 시간에 대한 강연을 해주고 전성호 교우님께서 동포온에 대한 설교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명섭 교우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차명섭입니다. 나이는 31살이고 지금은 행복이 넘치는 안암교당에서 여러 교도님들께서 예뻐해 주시는 덕택에 영문도 모르고 복에 넘치는 간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포온입니다. 사은 중 세 번째로 동포온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1. 동포 피은의 강령, 2. 동포 피은의 조목, 3. 동포 보훈의 강령이고 이렇게 전반부 강연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동포온 전체 내용입니다. 동포온 1부터 3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 동포 피은의 강령. 우리가 동포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만일 동포의 도움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이 세상은 산업공상의 4가지 생활 강령이 있고 사람들은 그 강령 직업하에서 활동하여 각각의 소득으로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에
오직 자리이타로서 서로 도움이 되고 피은이 되었나니라. 2. 동포 피은의 조목. 1. 사는 배우고 연구하여 모든 학술과 정사로 우리를 지도 교육하여 주미요. 2. 농은 심고 길러서 우리의 의식 원로를 제공하여 주미요. 3. 공은 각종 물품을 제조하여 우리의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하여 주미고. 4. 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하여 우리의 생활에 편리를 도와주미요. 5. 금수 초목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됨이니라. 3. 동포 보훈의 강령. 동포에게 자리이타로 피은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갚고자 할진대 산업공상이 천만 학술과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그 도를 채받아서 항상 자리이타로 할 것이니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동포 피은의 강령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은의 강령이라는 것은 대체로 이러이러해서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동포면 그냥 동포지 왜 은혜인가에 대해서는 본문에 나온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 문장을 하나씩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동포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여기서 동포라는 말은 한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통용되는 범위가 좀 더 포함 개념이 큽니다. 동포의 범위를 모든 사람, 동물, 식물로 확장해서 이 모두가 은혜다 하고 동포운으로 봅니다. 내가 오늘 점심으로 먹은 고기를 육신으로 가졌던 소랑 내가 동포인 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과학적으로나 단어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생명의 최초 발생이 어떻고 원시 상태가 어떻고 해서 제 전공 분야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진리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법신불 이론 진리 안에 있는 산업공상의 일체 인류, 금수 초목이 모두 한 기운으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마치 핏줄을 나누는 형제와 같다, 이렇게 가깝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바탕으로 보면 동포는 육도 사생의 일체 생령, 유정 무정의 일체 만물까지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여기서 입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먼저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라고 하셨는데, 금수는 날짐승이랑 길짐승이란 뜻이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날고 있으니까 물고기도 포함입니다. 초목은 풀과 나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요. 풀과 나무가 차이가 뭘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알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배운 적이 있을 텐데 저는 오랜만에 보니까 모르겠어가지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까워서 알려드리자면 일단 사이즈가 다르고, 나무는 땅 위로 계속 높게 자라면서 굵기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에 풀은 목질화 되지 않고 대부분 1년이라는 한 계절 동안 살다가 겨울이 되면 되게 죽고 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살면서 나무처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구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목질화의 여부로 두 개를 구별한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없는 곳에서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바로 말씀을 하셨네요. 못 살죠. 사람만 없어도 살지 못하죠. 보통은 이때 로빈슨 크루소의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선원인데 무인도에서 혼자 떠내려가죠. 그런데 결국 물고기도 혼자 잡아먹고 과일도 혼자 뜯어먹고 사냥도 하고 집도 짓고 해서 결국 생존에 성공합니다. 좀 더 최신의 영화 작품으로는 영화 마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똑똑한 생물학 박사 한 분이 저 같죠. 화성에서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에는 구출되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천지음만 있습니다. 그리고 동포의 흔적도 조금만 있고요. 잘 만든 영화니까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회에서는 물고기도 누가 잡아주고 돈을 내면 회도 맛있게 쳐주고 과일도 따주고 요리도 해주고 정부나 회사에서는 집도 지어주고 해서 사람들이 그 관계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다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동포의 도움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위에 없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처럼 사랑과 금수초목이 없으면 우리가 살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잘 수긍이 됩니다. 이 문장을 보실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원래 자연이라는 것은 적자 생존이며 만물에 대한 투쟁으로서 강한 자가 살아남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그런 것인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 본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인데 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끝에 보면 없이는 살 수 없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존을 바탕으로 했는데 그것이 도움과 의지와 공급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활동한다 하더라도 저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된 건 맞죠. 우리가 소화가 잘 되려고 요구르트를 먹는데 요구르트 안에는 유익한 유산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균들이 자라면서 좋은 성분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요구르트를 먹고 화장실을 가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미생물학 박사니까 하루는 유산균한테 야, 너 나한테 잘해주려고 그랬지?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책에서 보니까 저한테 잘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네요. 뭐 화장실이야 기분 안 좋게 다녀오더라도 다음날 생존에 크게 무리가 없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도움을 주는 여러 사람, 금수, 초목들을 생각해 본다면 없어서는 우리가 생존 불가능한 그것이 바로 크고 근본적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 공급은 제안화 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을 의미하지만 이 의지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의지는 말 그대로 의지한다 할 때 그런 의지인데요. 저도 성격상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다면 혼자 잘 지내는 사람도 힘들고 그리고 혼자 잘 못 지내는 사람도 힘들고 그 사람들은 더 힘들기 마련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가 힘겨워하는 우리 사람들을 보니까 의지할 수 있는 동포들도 참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범, 이 세상은 산업공상의 4가지 생활 강령이 있고 사람들은 그 강령 직업하에서 활동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천만 물질을 교환할 때 오직 자리이타로서 서로 도움이 되고 피은이 되었느니라. 현대는 산업공상보다 직업이 더 많죠. 근데 이를 대분해서 모든 직업을 대표하는 단어다 하고 여기서 문장을 풀어보면 이 사람들이 각자 활동을 하고 교환을 하면서 오직 자리이타로라고 하셨는데 자리이타는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신도 이롭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 살되 남도 함께 잘 사는 것 그리고 모든 동포 간의 자리이타의 관계로서 도움이 되고 피은이 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자리이타로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오직 자리이타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자리이타만 동포원이다 이런 뜻보다는 현대사회의 속성을 보면 자리이타가 아니고서는 관계가 계속되기 어렵다. 모든 정상적인 관계는 자리하면서 또 이타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리와 이타를 나눠가지고 그 정도가 각각 얼마나 자리하고 얼마나 이타하나 그 수준을 살펴보면 직업이나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상호관계를 잘 하고 있으면 내가 모르는 중에도 자리이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자리이타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의 주체가 상호관계를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자리이타가 되어야 맞는데 인과를 모르고 행동을 한다면 내가 남한테 해를 줘서라도 내가 이득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이신데 이러한 상관관계를 은으로 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법문 구절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종사께서 사은을 내실 때 우주의 진리를 은으로 보고 내신 것이지
원만병이든 세상을 보시고 원만병만 낫게 하려고 내신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법문을 받들고 우주의 연기적인 관계가 모두 은이라는 것이지 어느 하나 특정 상황을 탁 잡아서 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자가 아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우선 해가 들어오더라도 너무 화를 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는 지금 해가 오는 것도 인가구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은 해를 받을 때 좀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묵은 업인가 보구나. 또는 드디어 이제 내가 저 관계를 내가 매듭을 짓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 때가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공부를 더 깊게 더 많이 하려는 뜻을 세웠는데 이 뭔가를 업장을 주렁주렁 달고 간다면 아무래도 거추장스럽겠죠. 아직은 제가 수준이 얕아서 그런가 제가 감수 가능한 해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가 이것이 함장할 수 있게 하는 도움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포 피은의 조목입니다. 다음 단어 해설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바로 산업공상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한 직업의 산업공상의 역할이 복합적입니다. 여기서 산업공상을 말씀을 하신 것은 세상의 모든 직업을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직업의 특성을 살펴보니 산업공상의 네 가지 속성이 정도에 따라 조합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편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직업은 사와 공이 조합되어 있는 것도 있고 농과 공이 조합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은 뭐다 이렇게 한 속성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자기 직업에서 사 속성인 부분은 무엇이고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농 속성인 부분은 무엇이고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공 속성인 부분은 무엇이고 상 속성인 부분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수초목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금수초목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수초목도 자리타를 관계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하고 별 관계가 없어 보이고 당장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 관계를 주고받고 있으면서 그 자체로도 은혜인 것입니다. 기억에 남는 전상종사님 말씀이 있어서 하나 공유드립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다. 독사가 어찌 동포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는데 미물공충이 있어야 하겠느냐 없어야 하겠느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은혜가 아니겠느냐. 요 사이에는 좀 덜한데 얼마 전까지 교당에 모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모기향을 2만 원치나 샀습니다. 올 여름에 모기가 어찌 동포원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과학적으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생태계의 구성과 인과의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미물곤충도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입문 걸리시는 분들이 함께 시원하게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동포에게서 은혜를 받았으니 갚아라 이 말씀이 동포보훈의 강령인데요. 어떻게 갚는다고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질 것이냐 이걸 보시면 동포에게 자리타로 피은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갚고자 할진대 이 부분은 동포 본인이 자기 본의로 자기를 위한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은을 해야 된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산업공상은 아까 우리가 말한 직업을 말하겠습니다. 내 산업공상의 속성이 부분 합쳐진 내 직업을 이용해서 유형적인 무형적인 무언가를 서로 교환을 할 때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직업 활동을 할 때에 그 도를 채받아서 항상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니라. 사회가 동폰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나도 자리이타로 하자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채 받아서는 본을 받아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연을 마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포운의 핵심은 자리이타입니다. 내가 이 동포운을 알아서 자리이타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자리 다 안 해주고 자리하면서 남한테 손해를 주는 사람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럴 때 은생어의 해생어원 일원상 선문에 나오는 그 진리를 한번 실천해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일들이 많았죠. 그러면 코로나가 은혜냐?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과 건강에 상실과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해만 입힌 것인가 하고 살펴보니 저는 최근에 줌모닝, 선모닝을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오실 땐 아침 좌선을 할 때 10명도 넘게 들어오십니다. 이 함께하는 치영, 현승, 진성교우와 또 수양 회원님들이 계셔서 코로나 전과 비교해도 아침 좌선하는 숫자가 오히려 늘어난 상황입니다. 저도 줌모닝, 선모닝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아침 좌선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선방객들에게 서로 정신수양을 독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은생어의 해생어는 세상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만 하고 불만을 가지지 말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사리 연구와 작업 시사를 잘해서 결국에는 은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대장사님께서 격려를 해주신 것이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명석 간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많이 참고가 되셨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 앞에 강연 내용도 참고하시면서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법신벌 이론상에 화연, 나타난 바인 사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그 중에서 천지은, 부모은을 공부를 했고 오늘은 동포은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의를 한번 보시죠. 옆에 내 옆사람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존재들 은혜로운가? 감사하고 있는가? 대중사님께서는 다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동포 피은의 강령부터 보겠습니다. 물교 전서는 33쪽 그리고 물교 경전 본문 앱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동포 피은의 강령,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동포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 텐데 먼저 마땅히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만일 동포의 도움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이 세상은 산홍공상에 4가지 생활 강령이 있고 사람들은 그 강령 직업하에서 활동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오직 자리이타로서 서로 도움이 되고 피은이 되었나니라. 동포가 무엇인가? 동포, 같은 포태죠. 같은 포태에서 난 생명체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을 얘기를 합니다. 같은 포태라는 의미는 이론의 진리 안의 포태, 그리고
세상의 보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지 부모를 제외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명석 간사가 얘기하면서 동포하고 천지하고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흙이 한 줌 있고 땅이 있다면 땅은 우리가 천지라고 배웠죠. 그러면 여기 있는 흙은 천지인가 아닌가? 이 천지의 개념은 천지연에서도 천지 피은의 강령에서도 보시면 이 바탕의 개념입니다. 바탕의 개념. 그래서 세상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 그 바탕의 개념으로서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흙은 직접 나와 관계가 있다면 지금 낱낱으로 나눠져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동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 부모가 아닌 존재들 그 모든 것은 다 동포로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연결체다. 그래서 공생공영 함께 나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를 띠고 있다. 이것은 1대1만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연결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공급이 되어준다. 그래서 은혜다. 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1대1 혹은 여러 형태 또는 과정을 통해서 도움이 된다. 제가 이렇게 여기 앞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도 저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있죠. 서로 제가 설교를 하고 듣고 하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산에 가보면 흙이 있고 거기 안에 나무가 자라고 있죠. 나무가 흙을 붙잡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자기 삶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서로 도움이 되어서 서로 의지가 되어서 큰 비가 와도 쓸려가지 않고 서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존재하게 하죠. 또 서로 공급이 되어줍니다. 알게 모르게 주고받고 있다. 제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주고받고 있다. 그래서 없어서는 살 수 없다. 그것이 동포은이요. 그래서 모두가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는 다 그렇다 하면 정말 그런가 하고 꼭 아닌 걸 찾고 싶어지죠? 묘한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천지연 부모원 할 때도 천지연 하니까 아니 태풍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아니 자식을 부린 부모가 어떻게 은혜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동포원 하니까 그럼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존재도 은혜입니까? 이렇게 뭔가를 찾아내려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앞에 명석 간사가 얘기했던 그 본문 중에도 있죠. 독사 얘기가 나오죠. 독사가 물면 죽는데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정산중사님께서 그 존재가 있어야겠냐 없어야겠냐 하시면서 그 은혜를 밝혀주셨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1대1의 관계로서만이 아니라 전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연결된 존재요. 존재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그러한 관계다.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 해가 오면 다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나한테 이렇게 해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뉴스에 보니까 얼마 전에도 계속 나오대요. 그 아파트 주차장을 입구를 막은 그 차, 이가
그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종종 나오대요. 예. 그분을 보면 그 차를 보면서 과연 은혜인가 이렇게 해를 끼치고 있는데 예. 참 기본을 잘 지키면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은혜입니다. 예. 주차장이 왜 있어요? 차가 있으니까 있는 거죠. 예. 근데 내 차 한 대 세우려고 그 주차장을 만든 게 아니죠. 그 아파트에 있는 수많은 차들, 그 입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있는 것이죠. 서로 존재만으로 은혜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잠깐 그걸 이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제가 운전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저렇게 운전을 할까? 매너는 다 어디다가 갖다 놨나? 근데 저번 시간에 박세윤 교수님께서 부모원 하시면서 운전을 좀 이상하게 해도 내 부모가 운전한다 생각하면 돌려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스부스 올라오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저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제가 많이 조심하고 그 마음이 안 납니다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존재들이 보이죠. 그런데 그분들조차 그렇게 운전하고 교통을 방해하고 사고를 내는 그 차들조차도 사실은 다 은혜다. 그 차들이 없으면, 그 운전하는 분들이 없으면 제가 이 차를 소유할 수 있을까? 이 차를 운전하고 갈 수 있을까? 옛날에 차가 몇 대 없을 때가 있었죠, 옛날에. 그때는 정말 있는 사람만 차를 탔습니다. 다 못 탔어요, 거의 다. 그런데 다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이제 두루두루 다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분들이 있기에 내가 이 차를 탈 수 있고 이렇게 잘 닦인 도로를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차 한 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길을 닦아놓겠습니까? 넓혀보고 깊게 보면 은혜 아님이 없다. 잠깐의 불편함, 잠깐의 해로움이 모든 은혜를 덮어볼 수는 없다. 우리가 모르는 존재들도 또는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조차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에 나쁜 사람 많이 나오죠. 착한 사람 얘기는 많이 안 나오고 나쁜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대종사님께서 그 사람도 다 은혜라 그러셨습니다.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존재다. 그 은혜가 서로 같다. 공덕이 서로 같다 그러셨습니다. 다만 복을 지으면서 하느냐 죄를 지으면서 하느냐가 다를 뿐이라. 전망품 11장에도 이 말씀이 있죠. 혹세무민이라는 종교를 보시면서 그 종교도 사회사업을 하고 있다. 그 종교는 몰입꾼이다. 정법회상으로 안내하는 몰입꾼이다. 사냥을 할 때 사냥개들이 막 몰아가죠. 그래야 사냥꾼이 있는 곳으로 오잖아요. 마치 그 혹세무민이라는 종교들은 그 해로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정법회상을 찾게 만든다. 근데 안타깝게도 죄를 지으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존재들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 어쨌든 은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명석간사도 소개를 했지만 이 정상정사법 법훈편 5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부분의 해를 받았다 하여 큰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것은 한 끼 밥에 체했다 하여 밥을 원수로 하는 것 같나니라. 항상 유익을 주어야 은혜인가. 참 어린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은혜를 주어야 한 번만 잘못하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닌가. 밥을 절대 안 먹겠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밥 안 먹어보세요.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의 행위, 특별한 존재를 보고 동포원을 이해한다면 그 생각에 갇히게 되어서
이 동폰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사람이 싫어서 사람을 피해서 산으로 간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살려고. 자연이다. 요즘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대요. 근데 그분들 산에 싫다고 갔지만, 사람이 싫다고 갔지만, 산에 가보면 더 동포원을 느낄 겁니다. 자연의 도움. 그 안에 살고 있지만, 또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 갖고 살고 있어요. 본인이 만든 것도 있지만은. 아마 내가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더 늘어날수록 더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다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없어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 흔히 우리 몸에서 없어도 되는 것 하면 맹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맹장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프지도 않은데 맹장을 미리 띄어낸 사람도 있대요. 참 어리석다. 요즘에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이 맹장이 몸에서 이 장에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유익균들이 빠져나갈 때가 있대요. 설사를 하거나 장이 탈이 났거나 그러고 나면 거기에 유익한 세균을 바로 보충해주는 기능을 한답니다. 맹장이. 그래서 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맹장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프면 떼어내기도 하지만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역할을 하고 있고 없어서 될 것은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주로 그렇죠. 주로. 함께하는 것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또 그렇게 오래전부터 우리가 인류 시작부터 함께 살아봤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사실 잘 몰랐죠.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 동포원을 밝혀주시면서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서로 죽여야 사는 존재가 아니다. 서로 도와주고 의지해주고 공급해주는 존재만으로도 서로를 살게 해주는 은혜로운 관계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셨죠. 그 뒤에 이제 피은의 조목에도 보면 산원공상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에 대한 얘기고, 금수초목은 뒤에 한 구절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동포원을 공부를 하지만 사람에 집중해야 됩니다. 가장 은혜로운 존재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제일 가까운 동포원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천지 부모는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빼고 나한테 은혜로운 존재들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대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쭉 나열을 해보니까 이래요. 더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배우자 정토가 존재만으로 힘이 되죠. 우리 태훈이가 있는데 정토가 없다면 누가 키울 거냐? 물론 같이 키워야지만 제가 혼자서 키운다고 하면 상상이 안 돼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남 일녀 동생들이 있는데 우리 여동생은 항상 부모님 옆에 살면서 부모님을 챙겨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출가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 남동생 재수 씨는 벌써 15년 전에 손주를 안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 안 하고도 버틸 수가 있었죠. 우리 매제도 옆에 있으면서 항상 든든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제가 서울에 따로 살고 있으면서도 든든하고 또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그래도 덜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친척들도 있습니다. 우리 저 대학 다닐 때 도와줬던 그리고 지금도 항상 왕래하는 우리 둘째 고모도 있고 우리 작은아버지는 아버지가 척수 종양에 걸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를 알아봐 주시고 길도 열어주셨고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다 그렇지만 우리 앉아 계시는 박세영 교무님 존재만으로도 은혜롭죠. 우리 교도님들 다 느끼실 겁니다. 저도 느껴요. 그래서 제가 교무로 살면서 또 우리 가정도 돌볼 수 있게 배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이런 분 또 없습니다. 우리 명석간사 없었다면 지금 우리 교당에서 최근에 낸 청춘일기나 청춘출가2나 내년도 달력이나 안암교당 50년사 이거 다 할 수 있었을까? 아마 포기를 해야 될 것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명석간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거의 완성 단계에 다 가고 있고 이제 50년사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 준산 교도 회장님 코로나 중에도 열심히 앞장서서 해주기 때문에 안암교당 교화가 죽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학사 요즘에 고민이 많은데 앞장서서 해주시니까 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잘 보필해 주시고 큰 소리 없이 공부해 주시고 사업해 주시고 이런 분들도 없죠. 우리 양도인 청년 회장님과 청년 교도들 교당의 주인으로서 해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어요. 제가 여기 8년 살면서 희준이, 희윤이, 성민이를 봤는데 이 아이들을 성장을 보면서 제가 부모의 심경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키우는구나. 간접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를 볼 때면 또 볼 때마다 마음의 때를 녹여주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제가 빌라에 사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살아주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죠. 아마 제가 혼자 거기 산다 그러면 그걸 안 지어줬겠죠. 집 앞에 가면 정릉천이 있습니다. 내가 그 천을 만든다면 얼마나 힘들까? 많은 분들이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요즘 너무 무서운데 내가 만약 걸린다면 지금 걸린 분들께 많이 봉사해 주시는 거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건 무섭지만 걸려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모든 인연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동포은 아님이 하나도 없다. 은혜 아님이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존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안으로 밖으로 무슨 말이냐. 안으로 보면 지금 나라고 이렇게 전성욱이라고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세포와 세균과 바이러스와 합쳐진 존재입니다. 밖으로는 여기서 만나는 모든 것들, 이 만나는 마이크, 여러분들과 화면으로 만나고 있는 존재들 모두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딱 잘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 안으로 밖으로 다 연결된 하나의 존재다. 어느 것이 나고 나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 화두로 남겨두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은 은혜요. 특히 각각의 존재들이 동포은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 근데 그 은혜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가? 뒤에 본문에 있었죠. 자리이타가 있었습니다. 자리이타. 이 세상은 자리이타로서 되어 있다. 자리이타. 자리이타란 말은 자타 간에 서로 이롭게 한다. 상생으로 한다. 이 말이죠. 이제 비교되는 말이 자해탈이, 자리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해탈이는 자기 손해를 감수,
그러면서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그것을 복락 삼는 것을 자해탈이라고 하고, 또 자해탈이, 자리타해는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손해건 희생이건 상관없이 추구하는 것. 그런데 자리타해를 하고 보면 그걸 계속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자리이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리타해로 결국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포 간의 관계는 자리이타로서 그 원리로서 은혜가 된다. 그래서 동포 간의 상의 관계는 서로 도움이 되고 피연이 되는 자리이타의 관계가 기본이다. 이 내용 이제 본문에서 봅니다. 그 자리이타를 실현하는, 자리이타가 실현되는 대표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죠, 시장. 서로 왔을 뿐인데 서로 은혜를 나누고 가져가죠. 교단품 22장에도 보면 옹기장수 얘기가 나오죠. 옹기장수는 지고 왔고 다른 사람은 그냥 왔지만 그 옹기를 사가게 되고, 옹기장수가 그 사가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지만 은혜가 되었죠. 그리고 옹기를 판 사람은 또 다른 것을 취해서 가져왔을 겁니다. 모이는 것만으로도,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된다. 요즘에 제철 과일이 귤이죠. 귤을 좋아하세요? 귤을 내가 좋아하는데 이 귤을 내가 직접 농사지어서 먹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의 공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한 박스 얼마 하죠? 한 2만 원 합니까? 한 박스 사면 일주일 내내 까먹을 수 있어요. 편안하게 까먹을 수 있죠. 갈치 좋아하십니까? 갈치? 직접 잡아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배 타고 나가서 이 추운 날 찬바람 쐬면서 파도 맞으면서 멀미하면서 잡아와야 되죠. 그거 먹으려고. 그런데 지금 시장 가면 요즘 얼마나 합니까? 갈치가. 10,000원, 20,000원 하나요? 내가 그 돈만 주면 그 고생 안 하고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옷도 제가 이 옷 만들어 입으려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이 재료를 어디서 구하고 바느질을 어떻게 하고 예쁘게 만들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수용하는 모든 것들 다 누군가가 역할을 하면서 만들어줬고 그것이 자리이타로서 저에게 은혜를 줬다. 산업공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직업군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희생되는 동포도 있습니다. 사람 위주의 생각이죠. 우리가 갈치도 잡고 다 했지만 갈치한테 그러면 우리가 갈치한테 은혜가 되느냐 물어보면 갈치가 나는 아닌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관계 속에서 전체의 관계 속을 보면 은혜다. 다만 우리는 그 갈치의 희생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맛있게 먹고 막 그냥 업보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해야 할까? 감사 보은의 마음으로 이 희생 통해서 내가 살게 해주니 고맙다. 그러니 보은을 해야겠다. 이거 먹고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사실은 보은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자, 동포 피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동포 피은의 조목. 자, 읽어보겠습니다. 동포 피은의 조목 1. 사는 배우고 연구하여 모든 학설과 정사로 우리를 지도 교육하여 주며 2. 농은 심고 길러서 우리의 의식 원료를 제공하여 주며 3. 공은 각종 물품을 제조하여 우리의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하여 주며 4. 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하여 우리의 생활의 편리를 도와주며 5. 금수 초목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됨이니라. 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군을 4가지로 나눴죠. 산업공상으로 해서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사는 배우고 연구하여 모든 학술과 정사로 우리를 지도 교육하여 주며 그랬습니다. 이 사는 가르치고 지도해주는 그런 업을 얘기를 합니다. 사자 붙은 또는 가 붙은 교사, 지도사, 복지사, 의사, 행정가, 정치인, 법률가, 예술가, 종교인 등등 많은 교육과 지도를 행하는 그런 직업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방향을 잡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의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종기나 설사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후진국에 가면 이걸로 많이 죽습니다. 낫지를 않아요. 왜? 낫는 방법을 몰라서. 종기가 나으려면 깨끗하게 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설사를 멈추려면 손 씻고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모르죠. 환경이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의사가 연구를 통해서 치료 방법도 알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줬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설사로 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종기 걸려서 죽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지만 지금 이 병으로 옛날에 많이 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괴롭다고 합니다. 근데 왜 괴로운지를 몰라요. 그냥 괴로운 것만 알아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마음의 원리를 얘기해 주시고 바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법을 알려주셨죠. 바로 찾아듭니다, 평화로. 수많은 이 사회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바른 길과 건강한 삶을 안내해주고 있다. 행복의 길을 안내해주고 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이걸 직업군으로 묶어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죠. 물론 각자의 역할 속에서는 많은 얘기죠. 직업군으로서는. 그러면서도 사실 사명감이 있어야죠. 바른 지도를 한다. 바른 안내를 한다. 바른 교육을 한다. 그런데 자칫 그 본래의 목적을 놓아버리고 상업적 목적에만 치우치게 되면 때로는 자리이타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나친 이익의 추구, 이것은 그 자체의 도태를 불러올 수 있다. 결국 자리이타가 되지 못하면 이 세상에 그장두지 않습니다. 자리이타가 되도록 골라줘요. 시간이 걸리고 상황이 다를 뿐이지 자리이타로 결국 되게 되어 있습니다. AI가 나온다고 그러죠. 너무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면 에이, 사람 못 믿겠다. 기계한테 물어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산은 산업공상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몸에 있어 뿐만이 아니고
마음에 있어서도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포원 얘기할 때 불공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동포에게 불공할 것인가 하면서 뒤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사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그 내용 중에서 특히 이 타자녀 교육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교육과 아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사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배움을 통해서 인류 발전을 해왔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배움이 참 중요하고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언어가 생기기 시작하기 전부터, 그리고 언어가 생기면서 더 발달해왔죠. 옛날 석기시대 그 벽화를 보면 이 맘모스랑 이 들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들소가. 근데 거기에 보면 그것만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심장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요. 왜 그려놨겠습니까?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럼 내 자식만 가르쳐 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마을에 있는, 그 군락을 이루고 있는 모두에 가르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사냥을 잘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이 사회 개념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내가 아는 특정한 존재에 가까운 인연만으로 이 배움과 가르침을 한정하게 되면 우리는 다 함께 좋은 방향, 낙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농입니다. 농. 농은 심고 길러서 우리의 의식 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 입는 것, 식, 먹는 것의 원료를 제공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농산, 농업, 축산업, 임업, 광업 등 1차 산업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먹고 사는 것이죠. 먹는 거, 입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추운데 반팔 입고 다니라고 그러면 살 사람 별로 없겠죠. 매 끼니마다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우리가. 그것을 제공해 주는 분들이다. 농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몸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 농. 그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다. 나중에 이제 식량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그때는 더 중요해지겠죠, 이제.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분들이다. 그 역할을 농이 하고 있다. 그리고 공입니다. 세 번째, 공. 공은 각종 물품을 제조하여 우리의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하여 주미요. 그랬습니다. 주처, 집이죠. 수용품은 각종 물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산업 얘기를 주로 하는데, 이 교당, 이 마이크, 저기 나를 보고 있는 카메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없다면 제가 아무리 크게 외쳐도 여러분들한테 안 들릴 겁니다.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을 마련하지도 않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서서 각종 물품과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배움과 가르침을 나눌 수 있고 또 편리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상입니다. 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하여 우리의 생활의 편리를 도와주며, 상은 상업이죠. 그래서 유통이나 운수나 거래 등등을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지금 내년에 2월에 여자학사를 새로 구하려고 하면서 학사를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도 알아보고 있는데 중간에 공인중개사분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맨 밖에 나가가지고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방 있어요? 집 내놨어요? 다 물어보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서서 어디가
방이 있고 가격은 얼마고 평수는 얼마고 내용까지 사진까지 다 해서 알게 해주고 직접 가서 또 보여주기까지 하고 사기 안 당하게 차 소리도 써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많은 이 상업 유통을 해주신 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고생을 안 하고 많은 수용품들을 얻을 수 있다. 예. 농도 이 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지금은 농이 우리에게 직접 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이 상을 거치게 되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금수초목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금수 반려견 얘기를 제가 써놨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동물이죠.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고 있죠. 그분들. 저는 키우지 않지만 우리 장모님이 키우는데 너무너무 이뻐하고 그 강아지를 통해서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화분 하나 다 도움을 주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수초목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철새도 은혜냐 또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앞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 관계 속에서 더 큰 범위로 수많은 관계를 거치고 보면 은혜 아님이 없습니다. 여기 만약 6번을 더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5번까지 했는데 6번이 있다면 일체 만물. 이 마이크는 뭡니까? 천지입니까? 마이크가. 아까 제가 동파라고 그랬죠? 일체 유정 무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각각 나눠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은혜다. 그 범위를 보자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원 중에서 동포은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사안원공상 사람뿐만 아니고 금수초목 나아가서 일체 만물까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동포다. 그 말씀을 이제 동포 피은혜 조목에서 해 주십니다. 산원공상 이게 나와서 그 법문 중에 좋은 법문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정신생활에 또 산원공상이 있다.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이 사라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인 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정신생활에 관련된 것이 있다. 가르치는 사람을 옛날엔 선비 그랬죠. 근데 도학의 선비는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짓지만 사람 농사를 짓는. 그래서 인재를 길러내는 그러한 농사꾼, 정신생활에 있어서 또 공장은 마음 공장, 그래서 마음을 개조하게 하는 또 상업, 장사에 있어서는 법으로 정법을 배포하는 정법을 나눠주는 그러한 산업공상이 또 있다. 이걸 왜 말씀해 놓으셨냐. 정신이 물론 물질과 떨어질 수는 없지만 주가 되어서 물질을 운영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생활에 있어서 산업공상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정신생활의 산업공상을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포 보은의 강령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피은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은할 것인가. 그 강력이 뭐냐. 동포에게 자리이타로 피은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갚고자 할진대 사안원 공상이 천만 학술과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에 그 도를 채받아서 항상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니라.
자리이타로서 해라. 자리이타로서. 자리이타라는 것은 분업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정당하게 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서 서로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남과 땅의 뿌리를 받고 그냥 혼자 살고 있지만 땅을 잡아줘서 산이 무너지지 않는 산사태를 막는 역할을 하듯이 또 땅을 기름지게 하고 땅을 유지하게 해주듯이 우리가 산업공사로 각자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듯이 자리이타는 우리 삶을 영위하게 하는 기본 원리가 되고 또 이것으로서 우리가 근본을 삼아서 동포원을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는 자리이타는 영세이익의 표준이다 그러셨습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익되는 근본이 되는 그 표준을 자리이타로 삼아라. 그런데 부득이 안 될 때 자리이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될 때는 해를 내가 차지해라. 자해탈이라고 하죠. 이제 불보살의 마음이기도 한데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우리 자녀를 대할 때는 자해탈이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자녀를 위해서는 다 내려놓는 것이죠. 부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자리이타를 근본 마음으로 하고 그 원리로 하고 안 될 때는 자해탈이로 해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문으로 정산종사님께서 응기편 35장 이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자리이타는 물질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그러셨겠죠.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이타가 된다. 직접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말과 행실을 잘해도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된다. 그래서 자리이타로 표준을 잡고 동포보훈을 실행하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체 만물이 동포 아님이 없다. 동포들이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함에 따라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고 공급이 되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없어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 그 은혜를 어찌 갚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동포는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둘이 아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그리고 자리이타로서 자리이타의 도로서 보훈하자 하는 내용이 오늘 동포 피은, 강령, 조목 그리고 동포 보훈의 강령까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하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용하시는 또 접하게 되는 모든 일체 만물들이 다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어서만이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로서 또 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를 느낄 때 그 존재들은 나에게 은혜가 되고 행복한 내 삶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포운에 대해서 동포 피은 그리고 동포 보은의 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하기가 좀 힘든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도 공연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랜선 공연으로 오늘 남공부 일반 진급단 남공부 이도심 교회 공연을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반 등급단 남궁부 이도시입니다. 네, 저희 수공 공연에 이렇게 코로나가 위험한 시기에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한 겨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한 날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난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일 것까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지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비추리러 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전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You're right on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제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건 내가 아닌 당신입니다. 말로는 닿을 수 없지만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눈 가는 그날까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늘 하나라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픈 마음도 함께 기쁜 맘도 함께 나눠가졌으면 해. 약속해 힘들 때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비추리러 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전날 밤에 난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All I ever want is your lov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공부 이도심 교회 랜선 공연을 잘 감상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많은 장소에서 이렇게 더 훌륭한 공연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 맞이할 순간들도 동포의 도움과 동포의 의지와 동포의 공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나이다. 우리 모두 동포의 큰 은혜를 깊이 느끼고 깨달아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가 처한 직업과 우리가 처한 삶 속에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자리터로서 항상 은혜를 나누고 행복한 사회 만들어가는 각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오늘 소중한 강연과 설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포원 두 번째 시간으로서 동포 보훈의 조목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